해양환경기사 2022년 4월 24일 필기 기출문제 해설 1번 중위도 해역의 해양에서 음속의 연직분포 중 최소의 음속을 보이는 곳은 수심 1000m 부근의 소파층. 음속은 수온, 염분, 압력에 따라 변하는데 표층 근처 수온 감소 효과와 심층의 압력 증가 효과가 균형을 이루어 음속이 최소가 되는 층이 약 1000m 부근에 형성된다. 2번 해빈 퇴적물의 입자 크기와 해빈의 평균 경사도의 관계로 가장 적합한 것은 입자 크기가 클수록 경사각이 크다. 입자가 큰 퇴적물은 안정적으로 쌓이기 위해 더 가파른 경사가 필요하고 작은 입자는 완만한 경사에서도 유지될 수 있다. 3번 퇴적물의 평균 입도가 동일할 경우 퇴적물의 분급과 공급률의 관계 중 맞는 것은 분급이 좋을수록 공급률이 크다. 분급이 좋으면 입자 크기가 균일하여 입자 사이 빈 공간이 커져 공급률이 증가한다. 4번 해수 중 침강 입자를 모으는 기구로서 가장 적합한 것은 세디먼트 트랩. 세디먼트 트랩은 위에서 아래로 침강하는 입자를 포집하는 장비이다. 5번 다음 장소 중 조력발전소 건설에 따라 최대 전력의 생산이 가능한 장소는 가로림만. 조력발전은 조수간만의 차가 큰 곳이 유리하며 서해안 가로림만은 조차가 크고 지형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6번 해저의 지반함에서 채취할 수 있는 에너지 자원으로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석유. 해저 퇴적층 내에는 석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7번 켈빈파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북반구에서 해면 변화는 파의 진행 방향에서 왼쪽이 제일 크다는 설명. 켈빈파는 북반구에서 진행 방향 오른쪽 해안으로 파고가 쏠리는 형태로 나타난다. 8번 하천수에 많은 양의 용존 유기물과 철이 존재할 경우 이 하천수가 하구를 지나면서 나타나는 용존 유기물과 철의 변화는 용존 유기물질의 감소 및 철의 감소. 하구에서 염분 변화로 인해 용존 상태의 유기물과 철이 응집, 침전되어 농도가 감소한다. 9번 해수의 염분 증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과정은 증발. 증발은 물만 제거하고 염리는 남겨 해수의 염분을 농축시키는 가장 중요한 과정이다. 10번 해양에서 탄산염 퇴적물이 가장 많이 퇴적되어 있는 곳은 대양저 산맥. 대양저 산맥은 수심이 비교적 얕아 탄산염 플랑크톤 유해가 용해되지 않고 쌓이기 유리하다. 11번 용승해역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해안선이 남북 방향으로 놓인 곳에서는 용승이 있으나 동서방향으로 놓인 곳에서는 없다는 설명. 용승은 바람, 해안선 형태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하며 특정 해안선 방향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12번 계절풍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위도에 따른 태양 복사 에너지의 차이 때문에 생긴다는 설명. 계절풍은 대륙과 해양의 비열 차이에 따른 계절적 온도 변화가 주원인이다. 13번 해양에 존재하는 영양염류의 농도 분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영양염류 농도는 표층에 비해 수심이 깊은 곳에서 낮다는 설명. 영양염류는 표층에서 소비되고 심층에서 재생성되므로 일반적으로 수심이 깊어질수록 농도가 증가한다. 14번 역학적 해류 계산에서 얻어지는 해류는 지형류. 역학적 해류 계산은 해수 밀도 분포로부터 계산된 수압경 도력과 코리올리 힘이 평형을 이루는 지형류를 구하는 방법이다. 15번 북위 45도 부근 중위도에서 100km 떨어진 두 지점 A와 B의 수직인 방향으로 초속 1m 유속의 지형류가 흐를 때 A점과 B점의 해면 높이 차는 얼마인가? 1m. 지형류 평형 원리에 따라 관련 값들을 이용해 계산하면 해면 높이 차이는 1m가 된다. 16번 판구 조론에서 말하는 판의 평균 두께로 가장 적합한 것은 100에서 150km. 판은 지각과 상부 멘틀 일부를 포함하는 암석권으로 평균 두께는 약 100에서 150km 정도이다. 17번 내부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진폭이 표면파보다 작다는 설명. 내부파는 밀도 경계면에서 발생하며 진폭은 표면파보다 훨씬 클 수 있다. 18번 대양 저산맥은 어원 그대로 대양의 중심부에 위치한다. 다음 중 중심부에 대양 저산맥이 위치하지 않는 바다는 태평양. 대서양과 인도양의 중앙해령과 달리 동태평양 해령은 태평양의 동쪽 가장자리에 가깝게 위치한다. 19번 대기에서 해양으로 이동하는 기체의 확산계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분자 확산계수는 기체 분자량과 비례한다는 설명.
기체의 분자 확산 계수는 일반적으로 분자량이 작을수록 커져 분자량과는 반비례 관계에 가깝다. 20번. 해양에서 대기로 발산되는 열 중 가장 큰 것은 증발점열. 해양에서 물이 증발하면서 빼앗기는 열, 즉 증발점열이 해양 표면의 열 손실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21번. 심해 생물의 직접적인 먹이가 되지 못하는 것은 살아있는 식물 플랑크톤. 식물 플랑크톤은 빛이 있는 표층에서만 생존 가능하므로 빛이 없는 심해에는 도달하지 못한다. 22번. 항온동물인 것은 돌고래류. 항온동물은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동물로 포유류와 조류가 해당된다. 나머지는 변온동물이다. 23번. 식물 플랑크톤의 생물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한류수역보다 난류수역에 많다는 설명. 한류수역은 영양염료가 풍부하여 식물 플랑크톤 생물량이 더 많은 경향이 있다. 24번. 소화성 회유어종이 아닌 것은 뱀장어. 소화성 어종은 강에서 성장 후 바다에서 산란하는 연어 등이고 뱀장어는 바다에서 태어나 강에서 성장하는 강화성 어종이다. 25번. 플랑크톤과 유기죄설물 등 미세한 먹이를 주로 먹는 어류는 세파가 길고 빽빽하게 나는데 다음 어류 중 이러한 특징을 갖는 것은 정어리. 정어리 같은 플랑크톤 섭식 어류는 미세 먹이를 걸러내기 위해 촘촘한 세파를 가지고 있다. 26번. 산호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산호초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담수의 유입이 많아야 한다는 설명. 산호는 영분이 낮은 환경에 약하므로 담수 유입이 적은 곳에서 잘 형성된다. 27번. 일반적으로 강해 하구역에서 우점하는 해조류는 녹조류. 녹조류는 염분 변화나 부영 양화 환경에 비교적 잘 적응하여 하구역에서 우점하는 경향이 있다. 28번. 해양의 1차 생산력을 지배하는 생물은 식물 플랑크톤. 해양 1차 생산의 대부분은 식물 플랑크톤의 광합성에 의해 이루어진다. 29번. 해양 생물의 독성 실험에 사용되는 용어의 뜻으로 옳은 것은 96시간 LC50은 96시간 노출 시 실험 생물의 50%가 사망하는 독성 물질 농도라는 뜻. LC50은 반수치사 농도를 의미한다. 30번. 조간대 생물 분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조간대 생물 분포는 해저 환경에 관계없이 고루 분포한다는 설명. 조간대 생물 분포는 조이, 기질 등 환경 요인에 따라 크게 달라지며 대상 분포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31번. 해양 저서 동물과 그 분류로 옳지 않은 것은 따개비는 연체 동물이라는 분류. 따개비는 절지동물 갑각강에 속한다. 32번. 갯벌 조간대에 서식하는 저서생물들의 환경에 대한 적응으로 옳지 않은 것은 부유하는 다량의 실트 성분은 현탕물 식자의 섭식율을 증가시킨다는 설명. 과도한 부유 실트는 현탕물 섭식자의 여과 기관을 막아 섭식 효율을 떨어뜨릴 수 있다. 33번. 갯벌 생태계의 먹이 연쇄에서 높은 영양 단계에 속하는 포식자가 아닌 것은 서해비, 단고 등 민칭이 등. 이들은 주로 퇴적물 유기물을 먹는 1차 소비자 또는 낮은 단계의 포식자이다. 34번. 기초 생산력을 직접적으로 좌우하는 요인이 아닌 것은 산소. 기초 생산에는 빛, 온도, 영양염료, 이산화탄소가 직접적인 영향을 주며 산소는 생산물이다. 35번. 열수공 지역의 특징이 아닌 것은 먹이 연쇄가 발달되어 있다는 특징. 열수공 생태계는 화학합성 박테리아 기반으로 빛 기반 생태계만큼 복잡한 먹이 연쇄가 발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36번. 분류학적으로 다른 규조류는 코시노디스커스. 코시노디스커스는 원반 형태의 중심형 규조류이고 나머지는 주로 우상형 규조류에 속하거나 형태가 다르다. 37번. 다음 중 해양 생태에서 높은 탁도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태양광선의 투과를 감소시킨다는 의미. 탁도가 높으면 부유입자가 빛을 차단하여 광합성을 저해하는 것이 가장 큰 생태적 영향이다. 38번. 플랑크톤 생활을 거치는 다음 생물 중 생활사가 다른 것은 피낭류. 피낭류는 유생시기만 플랑크톤이고 성체는 젖어 생활을 하는 일시 플랑크톤인 경우가 많다. 나머지는 영구 플랑크톤이다. 39번. 우리나라 남해안 굴 양식장의 밀식과 연작으로 인해 나타나는 노화현상이 아닌 것은 유기물 공급으로 저서 동물의 생산량 증가. 과도한 유기물 축적은 저층 환경 악화를 유발하여
대부분 저서 동물의 생산량을 감소시킨다. 40번. 간극동물의 일반적인 적응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주로 안반에 부착해 살아간다는 특성. 간극동물은 퇴적물 입자 사이의 틈에 서식하는 동물이다. 41번. 취속류 이론에 의한 상부마 철심도에서의 유속은 표면 유속의 몇 분의 1인가? 약 23분의 1. 에크만 이론에 따르면 마찰 저항 심도에서 유속은 표면 유속의 약 1/23배로 감소한다. 42번. 해수 내 부유물질의 측정 방법이 아닌 것은 희석법. 부유물질은 여과법, 광산란법, 원심분리법 등으로 측정하며 희석법은 농도를 낮추는 방법이다. 43번. 어느 선박에서 음향 측심기로 음파를 발신하여 수신할 때까지의 시간이 10초일 때 수심은 얼마인가? 7,503m. 음파 왕복 시간 10초는 편도 5초이므로 송수파기에서 해저면까지 거리는 1,500m 초 OS는 7,500m. 여기에 송수파기 깊이 3m를 더하면 수심은 7,503m이다. 44번. 시추원 해저 퇴적물의 구조 관찰에 가장 적합한 기기는 소프트 엑스레이 장치. 소프트 엑스레이는 퇴적물 내부의 미세한 층리나 구조를 비파괴적으로 관찰하는 데 유용하다. 45번. ACP는 그림과 같이 음향판의 수직한 방향의 속도 성분을 측정하여 수평 유속으로 환산한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식은 UH는 UR 곱하기 세크 A. 46번. 조석 자료의 분석에서 비조석 성분이 특별히 큰 피크 값을 보이는 경우에 그 원인은 잘못된 자료일 가능성이 크다. 설명하기 어려운 큰 피크 값은 관측 오류나 기록 실수일 가능성이 높다. 47번. 대조와 다음 대조와의 시간 간격은 약 15일. 대조는 약 29.5일 주기의 절반인 약 14.8일 간격으로 나타난다. 48번. 염분계는 해수의 어떤 특성을 사용하여 염분을 측정하는가? 전기전도도. 해수에 녹아있는 염류 농도에 따라 전기전도도가 달라지는 원리를 이용한다. 49번. 연안용승을 관측하기 위한 시공간 해상도로 가장 알맞은 것은 10에서 100km, 1일에서 1주. 연안용승은 일반적으로 수십 수백 킬로미터 규모로 수일 수주에 걸쳐 변화하는 현상이다. 50번. 조석 관측 시 필요한 TBM이란 육상의 고정점 표식. 조위 관측의 기준이 되는 높이가 정확히 측량된 육상의 연구 표지이다. 51번. 퇴적물 분석 중 피펫이나 세디그래프는 어디에 사용되는 것인가? 세립질 시료의 입도 분석. 피펫법과 세디그래프는 층강속도 원리를 이용하여 실트, 점토 등 세립질 퇴적물의 입도 분석에 사용된다. 52번. 해저지층 탐사 자료 해석 시 주의해야 할 것으로 해저면에 반복되는 현상은 다중반사. 음파가 해수면과 해저면 사이를 여러 번 왕복 반사하여 실제 지층이 아닌 허상으로 기록되는 현상이다. 53번. 한국과 일본 사이 동해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진해일에 대비하기 위해 지진해일 감시용 압력계가 부착된 해양 부위를 설치하려고 한다. 동해 연안에서 해양 부위까지의 최단 거리는 얼마인가? 약 42km. 지진해일의 전파 속도는 수심에 따라 결정되는데 주어진 수심 2000m에서 계산하면 5분 동안 약 42km를 이동한다. 54번. 변환기를 사용하여 연안 지역의 고해상도 퇴적층 단면도 자료를 획득하는 지층 탐사 장비는 3.5kHz 서브바텀 프로파일러. 3.5kHz 서브바텀 프로파일러는 얕은 퇴적층에 대한 고해상도 단면 영상을 제공하여 연안 조사에 적합하다. 55번. 고사의 위성에 해당되는 사항이 아닌 것은 고사 위성은 야간에 어선들 불빛을 관측하여 어업 활동을 알 수 있게 한다는 내용. 고사아이는 주간의 해색을 관측하는 위성으로 야간 관측 기능은 없다. 56번. 아래 그림과 같은 관측 결과를 우리나라 황해에서 얻었다. 이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계절은 언제인가? 겨울. 그림은 표층부터 저층까지 수온이 일정한 수직 혼합 상태를 보여주며 이는 황해에서 겨울철에 나타나는 특징이다. 57번. 수심 H에서 온도 T, 압력 P, 염분도 S인 상태의 해수 밀도를 수압이 0인 해수면 상태로 환원시켜 표시한 밀도는 시그마 T. 시그마 T는 수압 효과를 제거하여 해수면 상태에서의 밀도를 나타낸 값이다. 58번. 자이나카 시추기가 아닌 것은 유압 피스톤 시추기.
유압 피스톤 시추기는 유압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자유낙하 방식이 아니다. 59번. 해류 측정에서 역학적 계산 방법을 쓸 때 유의사항은 비가속적이고 마찰이 없어야 한다. 역학적 계산은 가속도와 마찰을 무시한 지역류 평형 상태를 가정한다. 60번. CTD 관측 방법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장비를 해수면으로 투하한 후 바로 내리기 시작한다는 내용. CTD 센서 안정화를 위해 해수면 아래에서 잠시 유지한 후 하강을 시작하는 것이 좋다. 61번. 해양환경공정시험 기준상 해양퇴적물의 강열감량 분석에 사용되는 기기가 아닌 것은 분광광도계. 강열감량은 시료를 태웠을 때 무게 감소를 측정하므로 전기로, 저울 건조기 등이 필요하며 분광광도계는 사용되지 않는다. 62번. 해양환경공정시험 기준상 분석 자료의 통계 처리와 표현 방법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으로 틀린 것은 1조 분율을 표시할 때는 마이크로그램 퍼 리터, 마이크로그램 퍼 킬로그램 또는 ppb의 기호를 쓴다는 내용. 1조 분율은 NGL, NGKG 또는 PPT 기호를 사용하며 ppb는 10억 분의 1을 의미한다. 63번. 해양환경공정시험 기준상 해수 중의 무기수은 농도를 측정하는 방법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수은을 원자 상태의 증기로 환원하는 데에는 히드록시라민을 사용한다는 설명. 냉증기법에서 수은 환원제로는 주로 염화제일주석을 사용한다. 64번. 해양환경공정시험 기준에서 상온은 몇 도씨를 말하는가? 15도씨에서 25도씨. 별도 규정이 없으면 상온은 15에서 25도씨를 의미한다. 65번. 해양환경공정시험 기준상 황화수소가 산성 용액에서 염산 디메틸페닐렌디아민과 촉매로 쓰이는 염화제이철의 혼합 용액과 반응한 후 생성되는 반응물의 흡광도를 분광광도계로 측정하고자 할 때 파장은 670나노미터. 이 반응은 청색의 메틸렌 분류를 생성하며 이는 약 670nm에서 최대 흡광도를 보인다. 66번. 해수시료의 pH 측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적조가 발생하면 pH가 감소한다는 설명. 적조 시 식물 플랑크톤의 활발한 광합성으로 물속 이산화탄소가 소모되어 pH는 오히려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67번. 해양환경공정시험 기준상 해수시료 중의 규산염은 1차적으로 몰리브덴산과 반응하여 몰리브덴산 착화합물을 형성시켜 측정하는데 이때 시료 중에 포함되어 있는 몰리브덴산과 반응하여 몰리브덴산 착화합물을 만드는 다른 성분은 인산염. 인산염도 몰리브덴산과 반응하여 규산염 분석에 방해를 줄 수 있다. 68번. 해양환경공정시험 기준에 따른 해저퇴적물 시료 채취 시 고려사항으로 틀린 것은 각 조사 항목에 필요한 시료의 양은 분석 용량 대비 2배 정도의 양을 채취한다는 내용. 재분석 등을 고려하여 분석 필요량보다 훨씬 충분한 양의 시료를 채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69번. 미량금속의 분석기기로 사용되는 ICP-MS의 내부 표준 용액으로 사용되는 것은 이트리움-89. ICP-MS 분석 시 오차 보정을 위해 시료에 거의 없고 분석 원소와 성질이 유사한 이트리움 등을 내부 표준물질로 사용한다. 70번. 해양환경공정시험 기준상 마이크로톡스 바이오어세이 시험 방법 중 염수 추출법을 위한 퇴적물 시료 채집과 전처리 방법으로 틀린 것은 채집 후 1개월 이내에 분석해야 한다는 내용. 독성 시험 시료는 변질 가능성이 있어 신속하게 분석해야 하며 보통 최대 2주 이내 분석을 권장한다. 71번. 주학수 시험법으로 대장균군 분석을 할 경우 검액량이 1ml, 0.1ml, 0.01ml일 때 1, 0, 0의 양성, 시험 관수의 최악수표가 오라고 한다면 검체의 최악수는 50. 최악수는 희석 배수와 양성 시험관 수를 이용해 표에서 찾고 환산하여 구한다. 주어진 조건에서 계산된 검체의 최악수는 50이다. 72번. COD 측정값이 의미하는 것은 산소를 소모하는 유기물질의 양을 나타내는 간접적인 지표. COD는 화학적 산화 과정에서 소모되는 산소량으로 산화될 수 있는 물질의 총량을 간접적으로 나타낸다. 73번. 해양환경공정시험 기준상 해수의 분석 방법 중 용매 추출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시안. 시안이온은 무기음이온으로 물에 비교적 잘 녹으므로 용매 추출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분석한다. PCBS, 엽록소 등은 유기용매 추출이 필요하다. 74번. 해양환경공정시험 기준상 암모니아 성질소 분석 과정 중 해수인 경우
알칼리성에서 칼슘 이온의 침전이 일어나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는 구연산 나트륨 용액을 첨가하는 것. 구연산 나트륨과 같은 착화제를 첨가하면 알칼리 조건에서 칼슘, 마그네슘 침전 생성을 방지할 수 있다. 75번. 해양환경공정시험 기준상 대장균군 시료 채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빈칸에 알맞은 내용은 무엇인가? 6. 문제 내용이 없어 정확한 맥락 파악은 어려우나 6은 시료 채취 후 분석 시작까지의 최대 시간 등을 의미할 수 있다. 76번. 해저 퇴적물 중 중금속 성분을 분석하는 데 있어 널리 사용되는 기기는 원자흡수 분광광도기이다. 이 기기를 사용할 때 각 물질과 중공음극관의 파장으로 틀린 것은 알루미늄은 248.3나노미터라는 내용. 알루미늄의 주요 분석 파장은 309.3nm 또는 396.2nm이다. 248.3nm은 철의 파장 중 하나이다. 77번. 해양환경공정시험 기준상 해수시료 중 유기인계 농약의 분석 조건이 아닌 것은 유기용매는 특급 시약을 사용한다는 조건. 잔류 농약 분석에는 불순물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특급 시약보다 더 순도가 높은 잔류 농약 분석용 또는 고순도 용매를 사용해야 한다. 78번. 해양환경공정시험 기준상 대장균군의 정성시험 단계가 아닌 것은 예비시험. MPN법에 의한 대장균군 정성시험은 일반적으로 추정, 확정, 완전시험의 3단계로 구성된다. 79번. 해양환경공정시험 기준상 냉증기원자 혹 관광도법으로 수은 측정 시 시료 전처리에 사용되는 시약이 아닌 것은 염화제일주석. 염화제일주석은 분석 직전 수은 이온을 원자 상태로 환원시키는 환원제이며 산화 분해하는 전처리 과정 자체의 필수적인 시약은 아니다. 80번. 해양환경공정시험 기준상 pH미터를 사용할 때 보정 시기로 가장 적절한 것은 측정 당일 시료 측정 전. 정확한 폐하 측정을 위해 측정 직전에 표준 용액으로 기기를 보정해야 한다. 81번. 마폴 73/78 협약상 국제기름 오염 방치 증서의 유효기간은 5년. 이옵 증서의 최대 유효기간은 5년이다. 82번. 해양환경관리법상 검사 대상 선박의 소유자가 해양오염 방치 설비 등을 교체, 개조 또는 수리하고자 하는 때 받아야 하는 검사는 임시검사. 설비 등을 교체, 개조, 수리했을 때 받는 검사가 임시검사이다. 83번. 유류오염 손해배상보장법상 유조선에 의한 유류오염 피해자는 국제기금의 보상 한도액을 초과하는 유류오염 손해에 대해서는 어떤 협약에 따라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추가기금 협약. 국제기금의 보상 한도를 초과하는 손해는 추가기금 협약에 따라 추가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84번. 마폴 73/78 협약상 기름의 정의로 가장 알맞은 것은 원유, 연료유, 슬러지, 폐유 및 정제유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석유를 의미. 마팔 부속서 I의 기름은 모든 형태의 석유 및 그 관련 물질을 포괄한다. 85번. 마폴 73/78 협약상 선박 항행 중의 폐기물 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특별해역 외의 지역에서 합성 로프는 육지로부터 25해리 이상 떨어져 처분한다는 설명. 플라스틱류는 해양 투기가 전면 금지된다. 86번. 해양환경관리법상 선박 에너지 효율 설계 지수에 관한 설명 중 빈칸에 알맞은 내용은 무엇인가? 400톤. 400톤은 ED 규제 적용 대상 선박의 최소 총톤수 기준을 의미할 수 있다. 87번. 마폴 73/78 협약상 해양학생 태학 해상교통의 특수성 등의 이유로 폐기물에 의한 해양오염 방지를 위하여 특별한 강제 조치의 채택이 요구되는 특별해역에 포함되지 않는 곳은 베링해. 베링해는 현재 마팔 부속서 V의 특별해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다. 88번. 해양 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상 해양생물의 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해양보호 생물의 멸종 또는 감소를 촉진하거나 학대를 유발할 수 있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설명. 학술 연구 등 법령으로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다. 89번. 유류오염 손해배상보장법상 연간 몇 톤을 초과하는 분담유를 수령할 경우에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는가? 15만 톤. 연간 15만 톤 초과 분담유 수령자는 국제기금 분담금 납부를 위해 수령량을 보고해야 한다. 90번. 해양환경관리법의 적용 대상이 아닌 배출물질은 방사성물질. 방사성물질은 해양환경관리법이 아닌 별도의 국제협약 및 국내법으로 관리된다.
91번. 해양환경관리법상 배출 기준을 초과하는 오염물질이 배출된 경우 신고 의무자가 아닌 자는 기름이 배출된 선박의 선주. 법적 신고 의무는 주로 선박시설 관리자, 선장, 발견자 등에게 부여된다. 92번. 해양환경관리법상 선박에 설치되는 해양오염방지 설비에 대하여 수검하는 검사의 종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제조검사. 해양환경관리법상 운항 중 선박검사에는 정기, 중간, 임시, 임시항해 검사 등이 있다. 93번. 1990년 유류오염 대비 대응 및 협력에 관한 국제협약에서 요구하고 있는 오염사고 대응을 위한 국가 방제 체제에 포함된 요건이 아닌 것은 일정 규모 이상의 국가 방제 능력 확보 의무. OFC는 방제 능력 수준 확보를 의무화하지는 않고 국가 시스템 구축 및 계획 수립을 요구한다. 94번. 해양환경관리법상 선수 탱크와 충돌 격벽보다 앞쪽 탱크에 기름을 적재하는 것이 금지된 선박의 톤수 기준은 총 톤수 400톤 이상의 선박. 충돌 시 기름 유출 위험을 줄이기 위해 400톤 이상 선박의 선수 구역 내 기름 적재를 금지한다. 95번. 유류오염 손해배상보장법상 보장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선박은 몇 톤 이상의 산적 유류를 화물로 운송하는 선박인가? 2000톤. 유류오염 손해보상 보장법 및 CLC 92 협약에 따라 2000톤 초과 산적 유류 운송 유조선은 보험 가입이 의무이다. 96번. 해양환경관리법상 환경보전해역에 대한 사항이 아닌 것은 오염물질의 총량 규제를 할 수 있다는 내용. 총량 규제는 주로 오염 우려가 있는 특별관리해역에 적용되는 관리수단이다. 97번. 해양환경관리법상 해양시설의 소유자가 해양시설을 최초로 신고할 경우 첨부해야 할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양시설 신고 증명서. 신고 증명서는 신고 수리 후에 발급되므로 최초 신고 시 첨부 서류가 아니다. 98번. 해양환경관리법령상 해양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로서 수거, 처리하여야 하는 물질 중 기름의 유분 성분 기준은 100만 분의 15 초과. 기름 함량이 15ppm을 초과하는 폐수는 수거 처리 대상이다. 99번. 유류오염 손해배상보장법의 제정 목적으로 틀린 것은 유류오염 사고로 인한 국가 및 화주의 손해배상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목적. 이 법은 주로 선주 책임과 피해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다. 100번. 유류오염 손해배상보장법상 유조선에 의한 유류오염 피해자가 유조선의 선박 소유자 또는 보험자 등으로부터 배상을 받지 못한 유류오염 손해 금액에 관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은 국제기금. 선주 보험자로부터 충분히 배상받지 못한 손해는 국제기금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